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요즘 볼만한 공연과 책, 들을만한 음악 이야기를 좋은 음악과 함께 큐레이션해드립니다. 수요일에 문화시대와 함께하는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신예슬 음악 비평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9월이 되면서 공연계나 음악계가 더 풍성해질 것 같은데 아주 바쁘시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정말 매일같이 좋은 공연이 쏟아지는 계절이 드디어 와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이제 또 인상 깊었던 건 지난주에 국립극장에서 최근에 화제작 심청 그 공연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보고 와서 정말 극장에서도 많은 분들 만나 뵙고 그러고 왔고 또 한동안 프리즈로 이제 지난 주말까지 엄청 떠들썩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이제 여러 갤러리들에서도 또 음악가분들이 전시에 참여를 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가지고 극장에 갔다가 갤러리에 갔다가 이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문화시대에서 매주 금요일에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긴 한데 참 그 문화 정보가 모아져 있지가 않잖아요. 네. 흩어져 있으니까 이거 찾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찾으시나요, 평론가님께서는? 네, 저도 이 질문을 종종 받곤 하는데 진짜 정보들이 산만하게 펼쳐져 있어서 저도 그냥 그렇게 온갖 데를 들쑤시고 다니면서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작고 이상한 공연, 좀 프라이빗한 공연 같은 걸 찾고 싶을 때는 이제 정말 그냥 주변의 음악가분들이나 공연의 스태프분들한테 막 찾아다니면서 요즘 재밌는 거 있냐 이렇게 정말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찾는 법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많이 보는 건 일단 극장에서 배포하는 게시글, 홍보물들을 이제 유심히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유용하게 쓰는 방법은 극장에 한 공연을 보러 갔을 때 보통 극장 어딘가에 한 구석에 그 극장에서 열릴 또 다른 공연들을 모아놓는 그 홍보물을 모아놓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음 공연의 리플릿이나 프로그램북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도 하고, 하지만 또 제일 확실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공연 그 극장의 웹사이트죠. 그래서 거기서 캘린더를 펼쳐놓고 다음 시즌에 뭐가 있나 좀 미리미리 체크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제 극장마다 홈페이지 다 따로 있으니까 맞아요. 어디 좀 모여 있으면 좋겠어요. 한눈에 보고 싶어요, 정말. 하나 좀 만들어 주시죠. 거의 국가 예산이 필요한 일입니다. 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은 바로 제가 지난주에 심청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이제 또 리플렛 하나를 받게 돼서 알게 된 국립극장에서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창극 중심 세계음악극 축제라고 하는 축제인데요. 이게 9월 3일부터 이제 9월 28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 꼬박 국립극장에서 진행되는 축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축제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소식 가져왔습니다. 오, 좋습니다. 문화 소식에서도 이걸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규 축제라고 하던데 작품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4주 동안 해외 초청작만 일단 큼직한 규모로 열리는 게 3편, 그리고 국내 초청작 2편이고, 그리고 조금 또 각별한 것이 국립극장에서 직접 제작한 공연이 총 4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9개의 작품을 총 24회의 공연을 선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공연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세계의 음악극들을 그냥 다양하게 모은 것만은 아니고 나름의 좀 구심점이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포커싱이라는 세부 주제를 잡고 우리나라의 창극을 비롯해서 한국, 중국, 일본 그 세 나라의 전통 음악 기반의 음악극들을 이제 소개하는 게 이번 컨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접한 나라들의 전통 음악극의 과거와 현재, 그다음에 이 미래는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려는 그런 큼지막한 기획 안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국내에서는 사실 우리가 창극단의 공연 같은 건 정말 이제 매번 다 따라가면서 보지만 중국에서의 그 전통 음악극이 어떻게 됐는가, 일본은 어떠한가, 이걸 사실 그 나라에 가지 않으면 잘 만나볼 수 없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컨대 오페라 같은 경우 오히려 서양 쪽의 음악극은 많이 이제 수입되어서 이제 내한 공연을 하기도 하는데 가까운 나라들을 오히려 더 못 봤던 것 같아서 이게 조금 더 반가운 마음으로 남아있고, 또 전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올패스 패키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픈하자마자 1분 만에 다 매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온 행사구나 이런 느낌을 또 받았습니다. 일부는 너무 심한데요? 그러니까요. 올패스 패키지가 그렇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 묶어놓은 뭐 예. 한국 공연들만 묶은 거나 혹은 뭐 한 6, 7편 정도 좀 추려서 볼 수 있는 그런 공연 패키지들은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개별 공연 티켓들은 다행히도 남아있어서 아직 이제 공연을 다 볼 수는 있는데 올패스는 진짜 1분 만에 매진.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네. 해외 초청작들이 매우 흥미롭더라고요. 그 중에 특별히 좀 소개할 만한 작품이 있으시다면요. 네, 그래서 이제 해외 초청작 총 3개고, 하나가 이제 홍콩 아트 페스티벌에서 이제 만들어낸 중립 애전기라는 작품이었고, 네네. 다른 2편은 일본 단체가 와요. 노후카라는 단체가 2편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인데, 이 중에서도 제가 오늘 이거 좀 이야기가 재밌겠다 싶어서 가져와 본 거는 그 일본 관련 공연 2편입니다. 그래서 그 노후카라는 단체에서 첫 번째로 이제 진행하는 공연이 한일 합동으로 진행하는 망한가라는 공연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 전통극인 노가쿠 공연 집단 노후카랑 우리 한국의 고창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고창 농악 보존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망한가 농악단이 같이 제작한 음악극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일본의 전통 음악극인 노를 하는 그 단체랑 한국의 고창 농악 보존회가 같이 만드는 무대라는 점에서 저는 정말 어디에서도 이런 공연을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될지 너무 궁금해서 일단 첫 번째로 이 공연 좀 이야기를 들려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공연이 한 1993년에 어떤 일본의 학자가 네. 조선 강제징용자의 아내를 인터뷰한 다큐멘터리를 이제 이 노가쿠 공연 집단을 이끌고 계신 분이 그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보게 됐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아내가 네. 규슈 지역의 탄광에서 안타깝게 사망을 했었던 그 강제징용이 되어서 사망한 남성의 유품을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가 달빛 아래서 조용히 이렇게 춤을 추면서 마음을 달랜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이 극으로 펼쳐낸 건데, 그래서 실제 있었던 사건에 비롯한 것이지만 어쨌든 노라고 하는 일본 전통 극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조금 더 극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되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강제징용의 아픈 역사,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의 서사를 일본의 전통 극으로 펼쳐낸다는 점이 굉장히 좀 특별하고요. 또 이 노후카 측에서 이번 공연의 완성도를 위해서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가면, 한 600년 이상이 된 가면을 일본에서 공수해와서 이 가면을 쓰고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국의 이야기를 담은 만큼 백제가요 정읍사 시어들을 좀 빌려왔다고 해요. 그 정읍사가 어쨌든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리는 이제 또 아내의 이야기인데,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달아 높이 높이 돋으시어 어기야차 멀리 멀리 비치게 하시라 하면서 달빛을 보면서 남편을 그리워하고 언제 오냐 남편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시어를 또 이번 노 공연 안에 담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여러 맥락들이 이제 교차하는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아요. 이 노가쿠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노가쿠가 아마 다들 직접 공연을 보시진 못했어도 뭐 일본 영화 속의 한 장면으로 보셨거나 혹은 뭐 미디어에서 살짝 스쳐 지나가는 걸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일단 진지하고 엄숙하고 한데 화려한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되게 엄격한 움직임으로, 제한된 움직임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악단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연극에 좀 가까운 공연이에요. 그래서 노가쿠라고 하면은 다들 너무 낯설겠지만 일단은 노라고 하는 조금 엄숙한 거의 좀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은 그리고 교겐이라고 하는 뭐 약간 재담에 가까운 그렇게 좀 해학적인 줄거리를 가지고 조금 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주고받는 두 가지의 극 양식을 하나로 묶어서 부르는 게 노가쿠라고 하는 공연입니다. 노와 교겐.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노랑 교겐이 이제 하나로 뭉쳐서 이제 노가쿠라는 극 장르로 불리고, 이번 공연에서도 이제 노에 해당하는 것과 이제 교겐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공연도 이번 축제 안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노가 참 저도 아직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보고 오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거는 약간 연극과 오페라의 중간 단계쯤 되는 무대 공연 같다라고
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리고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에서 절도 있는 움직임들이 이어져가지고 그런 뭔가 일본 특유의 그런 음악극에서의 그런 정신성 같은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하고요. 반면 이제 이게 노가 너무너무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노랑 교견을 항상 같이 교대로 한대요. 그래서 심각한 노를 했으면은 다시 한번 이제 좀 희극적인 풀어주고. 네, 교견에서 풀어주고 다시 노를 하고 다시 또 교견을 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교대로 하는 것이 이렇게 한 쌍을 이루는 식으로 이렇게 노가쿠가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네. 고창 농악 보존회하고 이제 협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참 신기한데, 근데 사실 이 두 단체의 교류가 몇 년 전부터 진행이 됐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 공연을 보고 나서, 이 교류가 이렇게까지 역사가 있는 것이었구나를 좀 네네. 새롭게 알게 됐는데, 이 노가쿠의 연출 겸 주역인 시미즈 간지라는 분이 2019년부터 한국 농악 연주자들과 교류를 좀 시작을 했었대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인접한 나라의 농악이 어떤 시기였는지 그냥 처음에는 정말 궁금한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것을 극장 작업에 도입하기 시작한 거는 2022년쯤부터래요. 그래서 일본의 국립 노악단이랑 이제 2024년 도쿄 좌코엔지라고 하는 극장에서 이번에 공연할 망한가를 이미 2차례 공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긴 호흡으로 서로의 작업들을 좀 알아가면서 이 작품들을 천천히 준비하고 이렇게 계속 가다듬는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이렇게 좀 추측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형식적인 일본의 전통 예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이 노에 대해서 찾다 보면은 발걸음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가 뭐 여성 캐릭터냐, 남성 캐릭터냐, 아니면 귀신이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서 있는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몸으로 표현을 하는군요. 네, 네. 그래서 무대가 아주 넓지는 않은데 약간 정사각형의 무대 안에서 뭐 귀신 역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좀 움츠러든 자세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또 걸음걸이의 방식까지도 이제 이름을 붙여서 막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막 상반신은 안 움직이고 이제 발만 움직여가지고 되게 미동 없이 걷는 움직임 있잖아요. 막 그것을 부르는 이름도 있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데, 이제 농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엄숙한 이렇게 제한된 공간 안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로 농악은 물론 나름의 체계와 형식이 있지만 같이 어우러지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무대를 그렇죠. 만드는 네. 음악인데, 이것이 그래서 지금 노가쿠하고 농악이 엄청 다른 스타일의 공연 같아요. 맞아요. 느껴지기에. 네. 그래서 이런 긴장감 넘치는 노랑 농악이 도대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와중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몇 차례 이제 공연을 했다고 하시니까 서로의 스타일에 좀 익숙해지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무대를 이번에 이제 또 국립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특별하게 여겨집니다. 참 한국의 여러 전통음악 장르 중에 농악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도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막 차라리 정악을 선택한다거나 했으면은 네. 훨씬 노랑 잘 어울렸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정악. 이게 근데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절도 있는 움직임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호흡도 조금 느리게 가져가고 네. 뭐 그런 상상을 혼자 나름대로는 했었는데, 농악을 선택한 것은 어쨌든 이 연출 겸 주역으로 나오는 시미즈 간지의 이분의 선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연을 만드는 와중에 이제 대본 작업을 처음에 하셨을 때 네. 아내가 남편을 그리워할 때 멀리에서 북소리가 들린다라는 문장이 대본에 쓰여 있었대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들리는 북소리가 한국의 굉장히 특별한 타악기 소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악을 집어넣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농악에서 타악기가 굉장히 빛이 나고 또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농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농악을 선택한 것도 상당히 좀 뭐랄까 파격적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둘이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리고 또 여기가 파격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게 강제징용 문제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예민하지만 일본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인데 일본의 이런 전통 예술 단체가 이걸 주제로 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너희가 정말? 여기서? 너희 괜찮아?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맞아요. 그랬거든요. 네. 이 두 나라의 예술가들은 이 작품을 통해서 뭘 전달하고 싶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사안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연출가의 말은 이게 물론 작품의 취지가 오해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지만서도 이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징용 문제가 전혀 아직 해결이 됐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먼저 앞서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시미즈 간지 연출가는 이제 일본에서 나고 자란 완전히 일본 사람이고 네네. 그 일본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배울 때는 이런 한국과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이제야 좀 예술계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점점 더 많이 접하고 배우고 있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또 오키나와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도 이제 작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오키나와 현지인들에게도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의 그 피드백을 받은 적도 있대요. 뭐, 너가 뭘 한다고 이런 작품을 만드냐?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그러다가도 자기가 이제 어떤 진정성 있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작품을 보고 나서는, 이래서 이런 작품을 만든 거구나. 라고 뒤늦게 이해를 해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공연을 앞서서도 이제 한국 관객분들도 이 작품을 보시고 정말 기탄 없이 소감을 들려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또 전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 좀 고마운 부분이 어차피 우리는 다 압니다. 이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일본은 지금 이분도 만날 때까지 몰랐다고 하잖아요. 그쵸. 일본의 일반 시민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미즈 간지 이분의 활동으로 일본의 일반 시민들도 그런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았다면 좋겠다. 네.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주변에서 어떤 기대하는 게 있던가요? 들리는 말 중에 아니면 신예술님께서 개인적으로 기대한다든지? 네, 저도 근데 방금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약간 좀 그 고마운 마음이 일단 드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렇게 정말 이제 이걸 봤을 때의 그 심경이 복잡할 것 같기는 해요. 이걸 일본 전통인 노라는 형식에서 보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좀 마냥 쉽지는 않겠지만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제징용 문제가 늘 제대로 사과받지 못하고 역사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공인하지 않는 것이 어떤 있었던 사건 그리고 어떤 존재들을 완전히 지우는 일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예술로 표현을 한다는 게 정말 이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무대로 정말 현실화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진짜 각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 가슴 아픈 역사가 한국의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진 특수한 역사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또 가족을 잃은 아픔이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또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묘한 기분일 것 같다가도 막 복잡할 것 같다가도 또 어느 순간엔 되게 위로받는 기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국에서 노예 형태로 만나는 경험이 원체 없고 정말 상상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네. 많이 기대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 단체에서 같이 보여줄 또 다음 공연까지 다 연달아서 보시겠다. 이렇게 많이 주목들을 하고 계세요. 어떤 공연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네, 양일간 이 망한가를 한 다음에 바로 노가쿠 노와 교겐이라는 제목으로 바로 이 단체에서 또 다음 공연을 진행을 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제 한일 합작이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이들이 늘상 해오던 정말 노와 교겐의 대표 작품들을 일본 전통에 충실한 무대로 선보이는 공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일단 일본의 노 전용 극장으로 만들어둔 노가쿠도 라고 하는 극장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무대를 국립극장 다로름 극장 안에 그냥 완전히 가져다 놓는 재현하는 식의 공연을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본 전통 공연의 무대를 또 여기서 만나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 공연의 이미지를 누군가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내에서 하는 공연인데도 예전에 야외에서 하던 전통이 있어서 공연장 안에 이렇게 지붕이 있고 그래요? 마루가 있고 그리고 항상 그 소나무가 그려져 있거든요. 네네. 네, 그 무대 뒤편에. 그래서 이 소나무가 또 상징하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극장의 분위기가 우리가 늘상 국립극장에서 보던 것이나 아니면 뭐 우리 한옥에서 하는 공연이랑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시각적인 경험도 많이 좀 다른 공연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노가쿠라는 이 장르의 어떤 아주 전통적인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도 안 보셨죠?
예슬님도. 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막 찾아보고 네. 영상은 막 좀 봤어요. 네네. 아,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가면극이에요. 노는 가면을 쓰고 하고, 교캐는 이제 가면을 쓰지 않고 그냥 뭐 가끔씩만 가면을 쓰는 그런 건데, 그 가면이 진짜 옛날부터 내려주던 가면이라서 그런지, 누군가는 이걸 보고 좀 무서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아주 옛날부터 그 일본의 전통 미인의 얼굴을 형상화한 가면도 있고, 아주 무서운 요괴의 얼굴을 한 그런 가면도 있고 한데, 되게 미세한 가면의 움직임들 같은 게 또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가면을 쓴 얼굴이 이렇게 고개를 약간 숙여서 그늘이 지면은 뭐 그것이 뭐 슬픔을 표현한다거나 하는 식의 그런 얼굴 표정 대신 그 가면의 움직임과 이제 각도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일 것 같아요. 네, 걸음걸이, 가면, 무대 장치, 그다음에 언어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총체적인 측면에서 아, 진짜 완전히 처음 보는 공연이 될 것 같다 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음악이 있을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노가쿠의 한 장르, 노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요시마루 세키네와 아키라 사와다의 연주입니다. 노가쿠 중에서 노를 들어보셨습니다. 요시마루 세키네와 아키라 사와다였습니다. 자,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코너 함께하고 있고요. 9300님께서 신예슬님 시간에는 세계 각국의 음악 세계를 체험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노는 처음 들어보는데 살짝 오싹하기도 하고 신기하네요. 1510님, 우리나라 소리랑은 다른 느낌입니다. 많이 다른 것 같네요. 뭔가 되게 강렬한 캐릭터를 표현하려고 소리를 막 눌러서 내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여기서 막 끓는 소리 나고 막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옥삭하고 무서운 그런 느낌인가 봅니다. 네. 자,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일본 작품 2편을 대표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국내 초청작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국내 초청작 중에서 이제 국내 작품은 이제 국립극장에서 제작한 공연들과 더불어서 이제 원래 늘상 활동을 하시던 외부 악단의 공연들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네. 일단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건 사실 이제 창극단에서 제작한 작품들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창극단의 심청과 뭐 창극 콘서트 토성생 용궁가다 네. 이것과 더불어 뭐 2025 창극 작가 프로젝트 시연회도 있었고 또 국립극장에서 관현악단이랑 같이 기획한 다정이 세상을 누리면이라는 이렇게 총 4개의 국립극장 제작 작품이 있었고요. 초청작으로 들어온 것은 또 2팀이 있습니다. 그 판소리 아지트 놀의 박스라고 하는 팀이 만든 네. 종이꽃밭 두 할망 봄풀이라는 작품이 일단 하나 있는데 이 작품은 그 우리의 그 삼신 할머니 있잖아요. 아기를 네. 점지하고 돌보는 그 신이 언제 어떻게 탄생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 삼신 할머니의 탄생의 여정을 살피는 판소리 극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주 민요에서부터 판소리, 재즈, 그 다음에 별신굿의 미학이 완전히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공연이었는데 아쉽게도 이 공연은 지난주에 끝이 났고요. 아하. 네, 삼신 할머니의 탄생 여정은 이미 다 한바탕 열렸고 아직 그래도 이번 주말에 진행될 공연 한 편이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창작하는 타루의 정수정전이에요. 네. 그래서 정수정이라고 하는 잊혀진 고전 속의 여성 영웅을 재조명하는 작품이고 이제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영웅 서사라고 했을 때 뭐 남성 영웅, 뭐 장군,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좀 여성 영웅을 어떻게든 잘 표현해 보자. 이 입체적인 내면과 뭐 그의 행보를 조명을 해보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고 그 창작하는 타로의 팬층이 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열리는데 저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능하면 가볼까 하고 있습니다. 인기 많은 팀이니까 네. 이 팀들의 그냥 공연이면 다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아마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 올해 처음 진행되는 축제잖아요. 이미 이제 지난주에 시작을 했고 네. 지금까지의 평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평은 생각보다 주목도가 높다. 그래요? 네. 주목도가 높다? 네. 왜냐면 그 개막작이기도 했었던 심청이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부터 한번 선은 보이고 그다음에 조금 다시 이제 손을 봐서 다시
그 국립극장에서 열린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약간 긴 시간 좀 공들여 만든 작품인 만큼 그리고 심청을 좀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전례 없이 많은 리뷰와 이제 피드백들을 저도 주변에서 막 읽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음악극의 막 혁신이고 우리 창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는 입장도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일종의 심청이라는 캐릭터를 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데 이 해석이 조금 더 우리 시대에 맞게 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아직 조금 덜 오지 않았을까? 하는 식으로 조금 더 현대적인 관점이 더 많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뜨거워요. 그래서 그 심청에 이어서 다른 이런 공연들까지 여파가 전해지면서 이 음악극 축제라고 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이 각인된 것 같아요. 올해가 첫 번째인데도 상당히 이렇게 좋은 평이라면 앞으로 잘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군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특히 동아시아의 작품들을 집중 조망을 하겠다고 이렇게 딱 선보였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동아시아가 아닌 또 다른 지역의 음악극들을 좀 선보여 주시려나 하는 그런 여러 지역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라고 하니까 네. 또 여러 지역의 또 전통 음악극을 바탕으로 한 현대화된 무대들을 또 기조로 잡고 가는 것 같아서 이 페스티벌에서 좀 정말 다양한 음악극들 좀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악 관련 책도 가져오셨다면서요. 오늘은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은 올해 6월에 발간된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휠체어에서 듣는 음악이라는 좀 특별한 음악 시리즈의 최신간이에요. 휠체어에서 듣는 음악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휠체어에서 듣는 음악, 휠체어에 스피커를 달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휠체어에서 듣는 음악이 뭘까요? 네, 이게 워크룸 프레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계속 뭐뭐 하면서 듣는 음악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예컨대 청소하면서 듣는 음악 혹은 마감하면서 듣는 음악 그리고 커피 내리며 듣는 음악 이런 식으로 각자의 삶을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어떤 한 순간에 자기가 들었었던 음악들을 이렇게 쭉 소개해주는 일종의 음악에 관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휠체어를 사용하는 그 전동 휠체어를 타는 이제 작가 하태우라는 분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제 휠체어 위에서 들었었던 음악, 아주 오래전부터 휠체어를 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음악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복합적이고도 이렇게 풍성하게 담아내고 있는 책이자, 또 이분의 그런 음악 취향을 또 엿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몇십 곡들의 곡들을 이제 앨범 커버랑 같이 소개를 하는데, 무슨 음악을 골랐는가, 이런 것도 엿보는 재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게요. 휠체어에서 듣는 음악인데 무슨 음악일까요? 예컨대, 이런 곡이 있어요. 언니네 이발관의 가장 보통의 존재라는 곡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이제 이것들을 보고 뭔가 사람들이 이제 보통은 그냥 어떤 소박한 어떤 삶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할 텐데, 이분은 이제 나는 이 곡을 들으면서 이런 제목을 달아요. 가장 보통이고 싶은 존재.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주인공이 나는 정말 보통의 사람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게 이 노래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이 하태우라는 저자는 내 자신이 보통의 존재이고자 애쓰는 보통이 될 수 없는 존재임을 이제 자각한다라고 이제 문장으로 써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이제 병이 진행이 되고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적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보통의 존재라는 노래를 듣고 느낀 바들을 굉장히 이제 담담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 외에 또 이제 빈지노의 음악도 있고 국카스텐의 노래도 있고 그러다가도 또 AC/DC의 음악도 있고 하는 되게 좀 폭넓은 대중음악 분야의 그런 음악 취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목록을 보는 것도 재미있고 글 한 편 한 편을 읽는 것도 재미있는 그런 에세이집입니다. 음악과 글이 함께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음악에 대한 소개나 그냥 정말 설명을 해주는 것, 몰랐던 음악을 소개해주는 대목도 좋지만 어쨌든 휠체어에서 듣는 음악이라는 컨셉에 맞게 예컨대 이 사람이 음반 한 장을 사러 가던 길에서 느낀 것들, 우리는 잘 인지를 하지 못할 그런 것들을 이제 그게 보통의 존재들과 자신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굉장히 담담한 어조로 이제 풀어내 주세요. 그래서 음반을 사러 가던 길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음악을 중심에 둔 음악 책이기도 하지만 어떤 휠체어 사용자의 삶을 굉장히 잘 감각적으로
그리고 좀 공감하면서 엿볼 수 있는 그런 되게 특별한 에세이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거 두 가지 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음악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휠체어에 타고 있는 삶이 우리하고 무엇이 다르고, 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점이 불편할까. 맞아요. 그런 점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10년대 노래들을 소개한다면서요? 네. 이분이 이제 그냥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91년생이세요. 그러면은 이제 2010년대에 딱 대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 시절에 뭔가 집중적으로 들었던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컨대 뭐 10cm의 노래 아메리카노 엄청 유명했었던 곡이잖아요. 당시에. 네. 그것도 있고 이제 가장 보통의 존재는 그거보다 살짝 이른 2008년이었나요? 뭐 그랬지만 그래도 2010년대까지도 계속 큰 인기를 끌고 있었고 또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막 이때 국카스텐이 엄청나게 그 성장세를 보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국카스텐의 음악을 듣고 완전히 흥분했었던 기억 막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때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래, 그때 나도 브로콜리 너마저를 들었지. 그래, 이런 새소년의 음악도 그 졸업할 무렵에 들었었던 것 같고 하면서 완전히 추억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우울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책 분위기는 어떤가요? 좀 인상 깊은 문장을 소개해 주신다면. 네, 이게 어떤 부분은 되게 이렇게 담담하게 이제 이분의 어떤 쉽지 않은 삶을 이렇게 느껴보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어요. 뭐 예컨대 이제 그 국카스텐의 음악을 듣고 너무너무 신이 났었던 일화를 소개를 해주시는데 이제 이 하현우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금방이라도 벌떡 일어서서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며 뛰어다닐 것처럼 근육이 꿈틀거렸다. 가르치고 물론 실제로 일어서지는 못했다. 그리고 가끔 늦은 밤 국카스텐을 들으며 텅 빈 도로 한가운데를 휠체어로 질주하기도 했다. 그럴 때면 꼭 달리기를 한 것처럼 심장이 빨리 뛰고 몸에서 열이 났다. 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글이 어떻게 끝맺냐면 이제 2011년 그린 플러그드 서울이라는 그 페스티벌에서 국카스텐의 노래를 라이브로 들었대요. 그때 노래의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몸을 흔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이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 염증이 있던 허리에 수술 부위가 터져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꼼짝없이 며칠을 누워 지내야 했다. 라고 이제 글이 끝납니다. 아이고. 그래서 약간 웃픈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노래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열띤 마음을 느꼈는가 이런 게 느껴져서 좀 좋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감정들이 막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요즘 사람들이 할 만한 어떤 유머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빈지노의 곡 중에서 이제 그 10이라고 하는 앨범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트랙이 타임 트래블이라고 하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나를 보면은 넌 뭐라고 할래? 라는 그 질문에서 출발한 곡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막 그때 이 노래 속에서 빈지노의 랩에서는 야, 그대로만 하면 돼. 나만 믿고 그냥 keep going.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슷한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도 던져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에 나, 덜 우울한 나, 그때 나에게 뭘 하고 싶냐? 라고 했을 때 무조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무조건 비트코인을 사라고. 네, 이런 정도의 너스레도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네. 재밌죠? 비트코인 10년 전이면 너무 그것 때문에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목이 좀 잠기네요. 네.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서 좀 서운하기도 해요. 네. 네. 그쵸.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나 뭐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요. 네, 좀 너무 드라마틱한 사건이어서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책과 관련된 전시가 또 진행 중이라면서요. 네, 이 땡스북스라고 하는 서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 출판사 워크룸 프레스랑 같이 연계해서 쇼윈도 전시를 하고 있대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막 엄청 큰 대대적인 전시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하지만 그래도 이 뭐뭐 하면서 듣는 음악 시리즈가 꽤 여러 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신간, 이 휠체어에서 듣는 음악을 이제 필두로 해서 듣는 음악 시리즈를 전체적으로 좀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휠체어에서 듣는 음악 저자 하태우 분이랑 편집자 이동희 씨의 인터뷰를 이제 같이 한번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5권이 나왔어요. 이 듣는 음악 시리즈가. 그래서 각 책을 작업했었던 편집자랑 디자이너의 코멘트 그리고 책에 실린 음악을 담은 플레이리스트를 함께 전시를 하는데 이 듣는 음악 시리즈의 필자인 만큼
다들 이 선곡 리스트가 대단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커피 내리며 듣는 음악이라는 바로 그 전에 나온 그 아메노이 커피점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 쓴 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에 실린 곡들은 진짜 엔간한 우리가 어디 음악 추천 서비스 막 알고리즘 이런 거에 의존해서 음악을 많이 듣지만 정말 이런 음악은 이런 특별한 사람의 추천을 받아야만 들을 수 있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오. 엄청난 선곡의 그 센스를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책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지만 이 땡스북스 서점에서도 같이 전시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혹시 예슬님께 플레이리스트를 하나 부탁드린다면요. 이게 저는 남이 만들어 놓은 플레이리스트를 굉장히 잘 애용하는 편인데, 네. 뭐 예를 들면 아침에 뭐 상쾌한 힘이 나는 클래식 음악 시리즈, 네. 저녁에 잠이 잘 올 것 같은 재즈 음악 시리즈 이런 것들 검색해서 듣거든요. 네. 예슬님에게 이런 날씨 좋은 날 허허. 산책하면서 듣기 좋은 플레이리스트를 여쭤본다면? 허허. 걸으면서 듣는 음악. 걸으면서 듣는 음악. 걸을 때는 역시 락인 것 같아요. 오, 이 그 드럼 소리의 그 비트가 국카스텔인가요? 예, 뭐 그런 식이죠. 이거는 라젠카 세이버스인가요? 너무 좋죠. 이렇게 확 에너지가 차오르는 듯한 그런 락의 음악이 참 걸으면서 듣기에 좋은 것 같고 또 가을날의 청명한 분위기를 이렇게 만끽하려면 에너지가 차올라야 돼요. 막 차분하게 이렇게 좀 내려앉는 음악은 좀 겨울에 좀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여러 락 음악들을 모아은 그런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한 곡만 좀 추천해 주세요. 오늘 듣게. 오늘요? 네. 우와, 참 너무 급작스럽지만 제가 최근에 캔이라고 하는 캔. 밴드에 네. 그냥 정말 CAN이라고 하는 밴드에 You Do Right라고 너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오, 그 트랙을 하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나는 제목인데요? 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한 트랙인데 20분짜리예요. 그래요? 네. 많이 걸어야겠네. 많이 걸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한 20분 정도 딱 걸으시면서 듣기에 좋은 음악이고, 네. 이 드럼 소리가 진짜 심장을 벙벙벙 울리고 좀 음향이 아주 막 잘 마스터링된 깨끗한 게 아니라 좀 거칠거칠한 사운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더 에너지가 느껴지는 듯한. 네. 그래서 막 내지르는 목소리, 우다다다 치는 드럼 뭐 이런 게 멋이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곡으로 오늘의 남겨봅니다. 추천곡. 네. 이거 좋은데요? 오늘의 추천곡 시리즈? 오늘의 추천곡. 신예슬의 오늘의 추천곡 시리즈. 자,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캔의 You Do Right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9월에 공연기 아주 풍성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에 볼만한 공연이 뭐가 하나 있다면 또 하나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공연이라고 하면은 네. 아니면 뭐 보러 가실 건가요? 저는 이제 그 다음 주에 노후카의 그 망한가와 아하, 그 네. 노가쿠를 보러 가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번 주는 아니지만 네. 정말 이제 10월부터 또 엄청난 라인업의 페스티벌들이 또 열려요. 그 스파프라고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막 이런 공연 시리즈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계속 대기표를 기다리면서 막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저는 일단은 조금 아주 작은 토크 같은 거, 사운드스케이프에 관한 토크 겸 공연, 이런 것을 보러 가서, 근데 이거는 뭔가 이렇게 널리 알려진 공연은 아니고 딱 20석 이런 거라서 아쉽게도 추천하기가 살짝 어렵네요. 말씀해줘도 가기가 어렵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10월에 스파프도 또 기대하는 그런 공연이네요. 자, 이제 이 책을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휠체어에서 듣는 음악. 그렇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에세이예요. 휠체어를 타고 사는 삶에 대한 에세이. 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생각났던 음악에 대한 에세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건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예슬님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네, 저는 제가 그냥 음악을 들을 때 정말 음악만 들어요. 그리고 음악을 둘러싼 상황이나 뭐 저의 기분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아마 일로 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런 에세이를 볼 때 또 어떤 고마운 느낌이 드는 것은 음악이 지금 어떤 사람 한 명 한 명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그 경험을 너무 잘 서술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음악이 누군가에게는 이런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유쾌한 한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 음악이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라는 것들을 좀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일의 차원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것들을 볼 때 너무 좋죠. 그리고 이런 사실 이 책은 문장 자체도 또 참 좋습니다. 그래요? 담담해요, 되게. 그리고 오랫동안 곱씹고 생각한 것들을 이제 딱 하나의 음악에 담아서 이렇게 압축해서 드러내주는 경향이 있어서 언어들이 이제 담담한 어조기도 하고 문장 자체가 단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그 문장을 읽는 말맛이랄까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여러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 삶에서 좀 힘듦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장들을 보면 좀 힘을 얻겠군요. 네, 확실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석준의 문화시대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오늘은 국립극장의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와 하태호 작가의 책 휠체어에서 듣는 음악 이 두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